자, 여기 자동차 그림이 있어요. 제가 그렸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그림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에서 사진도 준비했습니다. BMW의 구형 이바디의 내부 뼈다구 모습입니다. 엔진이 있죠. 여기에 엔진 오일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1번 엔진 오일, 2번 미션 오일, 3번 TC 오일입니다. TC 트랜스퍼 케이스가 하는 일은 미션에서 나온 동력이 뒷바퀴 우선으로 가는 거를 그대로 가면서 앞바퀴로 갈 수 있는 동력을 트랜스퍼 케이스, 동력을 전환해주는 양식, 전달해주는 트랜스퍼 케이스 TC 오일. 자, 뒤쪽에 디퍼렌셜 오일이 있죠. 디프 오일 4번, 프런트 디프 오일 5번, 그 다음에 각 바퀴로 들어가는 브레이크 오일들까지 이렇게 자동차에는 여러 가지 오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엔진 오일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미션 오일이 여기에 들어가고, TC 오일,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이 여기에 들어가고, 앞에 디프, 뒤에 디프, 뒷대우라고 흔히 말해요. 트럭 같은 거 본거 뒤에 따라가 보면 뒤에 돼지 오줌보 같이 생긴 게 밑에 쇳덩어리가 달려 있잖아요. 그게 트랜스퍼 케이스인데, 그게 디퍼렌셜 케이스인데, 거기에 디퍼렌셜 오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각 바퀴에 브레이크 오일이 들어가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일단 알아야 될 거는, 가장 원론적인, 기본적인 것부터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일에 대해서. 자, 엔진 오일의 규격은 SA 등급에서 보통 가운데 W자를 딱 놓고 5W, 0W, 10W, 15W 이렇게 가고, 뒤에 숫자는 10도 있고 16, 20, 30, 40, 50, 60, 70 가는데, 엔진 오일의 규격을 SA 협회에서 만든 거거든요. 규격을 정한 거예요. 앞에는 저점도, 냉간 상태에서의 점도, 뒤에는 고점도, 따뜻한 상태, 뜨거운 상태에서의 점도를 표시하게끔 해서 5W30, 0W30, 10W 이렇게 가는 거고, 미션 오일의 규격은 SA나 이런 데서 따로 규격을 주지 않습니다. 미션 오일은 미션을 제조하는 회사에서, 미션 제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규격을 만들어서 하는데, 실제로는 미션 오일은 75W 기어 오일처럼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고, 엔진 오일처럼 5W냐 10W냐 이렇게 보지 않고, 하이 비스커스 인덱스, 그 다음에 로우 비스커스 인덱스라고 해서 고점도와 저점도로 분류가 돼요. 미션 오일은 얼마만큼 끈적하냐 덜 끈적하냐로 미션 오일의 점도 구분이나 규격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제조사에서 미션 오일을 만드냐에 따라서 자기네가 만드는 미션 오일에 맞는 점도를 딱 정해놓고 만들어요. 근데 이게 들쑥날쑥하지 않고 전체 점도가 저점도부터 고점도까지의 수치가 요 변화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요 규제의 폭 안에서 자기들이 자기네 미션을 만들 때 거기에 맞는 점도로 세팅을 해서 만들고, 근데 그게 종류가 몇 개 안 돼요. 이 오토 컨버터를 쓰는 거는 과거 5단 미션 이전과 6단 미션과 그 다음에 7단 이상의 미션들, 그리고 BM, ZF의 미션들, 그 다음에 벤츠가 쓰는 미션 오일, 그 다음에 미국차, 일본차, 국산차가 쓰는 미션 오일, 그 다음에 CVT, 그 다음에 DCT 건식 수동 미션 해갖고 몇 가지 종류가 안 되는 걸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정해진 점도 안에서 자기네들이 미션 오일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 오일, 디퍼렌셜에 들어가는 거나 TC, 트랜스퍼 케이스에 들어가는 건데, 트랜스퍼 케이스에는 미션 오일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트랜스퍼 케이스가 비스커스 커플링 방식의 다판 클러치가 들어갔을 때는 습식 미션 오일을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요게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TC가 체인식을 쓰거나 다판식을 쓰거나 기어식을 쓰는 거에 따라서 TC 오일은 기어 오일을 갖다 쓰기도 하고, 아니면 미션 오일을 갖다 쓰기도 해요.
그럼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어. TC를 미션 오일하고도 같이 섞어서 쓸 수 있다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 오일은 디퍼렌셜에 들어가는 것도 SA 규격을 따른데 얘네는 75W140, 75W80, 75W70, 75W90, 75W 뭐 110 이런 식으로 앞점도와 뒷점도, 저점도와 고점도를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브레이크액까지 있죠. 브레이크, 아까 어떤 분이 브레이크액은 무교환이다 근데 그건 아니고. 자, 자동차에는 엔진 오일, 미션 오일, TC 오일, 디퍼렌셜 오일, 브레이크 오일까지 5가지의 종류의 오일이 들어가요. 5가지 오일. 자, 이 5가지 오일은 뭘로 만들죠? 땅에서 캐는 석유를 가지고 만들어요. 그렇다는 건 원천적인 재료는 석유라는 거예요. 오일이죠, 오일. 자, 그러면 모든 오일은 같은 오일입니까?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섞어서 사용하거나 만약에 엔진 오일에 미션 오일을 넣거나 미션 오일에 엔진 오일을 넣거나 오일을 잘못 넣으면 엔진이 뽀사지거나 엔진이 녹아버리거나 미션이 개작살이 나거나 그렇게 됩니까? 근데 이론상으로나 오일 제조회사에서 말을 합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넣어도 됩니다. 망가지질 않아요. 근데 언제 망가지느냐? 가혹하게 달리거나 장기간을 달리거나 아니면 운이 나쁘거나 그러면 오일을 엔진 오일에다가 디퍼렌셜 오일을 넣거나 디퍼렌셜에다가 엔진 오일을 넣거나 했을 때 시동을 걸고 일반적인 주행을 하면 절대 문제가 생기거나 망가지지 않아요. 근데 덜덜거리거나 느낌이 안 좋거나 변속 느낌이 이상하고 우웅하고 부하가 걸려요. 왜? 각 오일을 만들 때 규격이 있어요. 규격. 이 미션에 들어가는 규격, 엔진에 들어가는 규격, 이 규격에는 점도와 부드러움과 방청, 윤활 여러 가지 성분 첨가제가 들어가는데 베이스는 거의 같아요. 엔진 오일이 됐던 미션 오일이 됐던 디포 오일이 됐던 브레이크 오일이 됐던 얘네들의 베이스는 거의 같아요. 어차피 석유에서 나오는 오일일 뿐입니다. 근데 각각의 구성품들이 내는 역할과 그들의 능력치나 한계치가 다르고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끔 오일을 변화값을 주고 적응할 수 있는 케미컬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케미컬이 엔진에 적합하게 들어가 있는 케미컬을 엔진에다 넣어야 되는데 디퍼에다 넣게 되면 조금 가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야, 엔진 오일에 미션을 넣는 순간 엔진 뽀개진다. 절대 안 뽀개집니다. 시동 걸어도 걸려요. 근데 너무 뜨거워질 때까지 있거나 주행을 많이 하거나 그럼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오일은 거의 똑같습니다. 저도 오일을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 오일은 거의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모든 오일의 베이스는 같다. 이제 여기서 증명이 됩니다. 어디서 증명이 되냐면 엔진 오일은 베이스 오일이 우리 이제 제가 오일 만들 때 베이스 오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첨가물을 섞어서 만드는데 엔진 오일은 베이스 오일이 70에서 75%가 기본빵 오일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들이 첨가물들이 들어가서 만들어지는데 엔진 오일이 가장 베이스 오일의 함량이 적어요. 자, 기어 오일은 베이스 오일의 함량이 95%예요. 어떤 기본적인 좋은 오일을 갖고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디퍼렌셜 오일의 성능이 판가름이 나죠. 미션 오일은 베이스 오일의 비중이 85% 정도 됩니다. 왜 미션 오일은 디퍼렌셜 오일보다 베이스 오일의 함량이 더 적냐? 미션 오일은 기어뿐만이 아니라 DCT라든가 더블 클러치 또는 토크 컨버터 그리고 밸브 바디를 작동시키는 오일의 유압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거기에 맞는 성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베이스 오일이 85%, 95%, 엔진 오일은 75%. 그러니까 얘네 미션, 디퍼렌셜, 엔진 오일이 각각 다른 것 같지만 75%는
공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빵 오일을 공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들이 이제 달라지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심도 깊게 또는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갖고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카페나 어떤 뭐 블로그나 이런 데서 노사장 오일을 깝니다. 노사장 오일은 뭐 수치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수치상에 아무 문제 없어요. 어떤 사람이 또 그걸로 까더라고요. 오일을 OW-30이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노사장은 OW30이라고 표시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표기조차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 오일을 신뢰할 수 없다. 씨발 장난 까는 거예요 지금? 아니 오일을 평가를 하라 그랬더니 오일의 내용과 차의 엔진에 넣었을 때 나타나는 성능을 갖고 오일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일 제원표에 쭉 표시를 해 놓은 것 중에 OW 중간에 다시를 넣고 30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이 다시를 빼고 OW고 30이라고 했다고 표기를 잘못했으니까 이 오일을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아니 내가 좀 이런 거에 무지해서 그 상세 페이지에 설명서에 이렇게 쓸 때 이 다시를 하나 뺐다고 이 오일을 신뢰할 수 없다. 이게 제대로 된 평가입니까? 오일을 평가하는 사람이 오일을 갖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상세 페이지에 있는 표기를 이 다시를 하나 뺐다고 오일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평가를 할 거면은 평가할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오일에 대한 분석과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오일을 잘 만든다. 잘 만들까요? 자, 오일 박사가 또는 오일 연구원을 오랜동안 일을 했던 현업에 있던 사람이 나와서 오일을 만들면 과연 그 오일이 좋을까? 여기 제가 이제 한꺼번에 답변을 드릴게요. 자, 오일은 누가 만드나? 실 차량에서의 주행 테스트 결과는 있는 건가? 여러 차를 타보고 경험을 해본 자인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제 자리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제가 오일을 한 20년 동안 연구한 사람이라고 한번 여러분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20년 넘게 오일을 연구했으니까 오일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근데 전 연구원이잖아요. 연구원이 하는 일은 뭐예요? 레시피죠. 오일에 대한 성분, 이 오일을 넣고 나오는 결과치, 값 이런 거 이론에 대해서 엄청 빠삭하고 여기 어떤 성분이 있으면 뭐가 좋고 이랬을 때 뭐가 좋고 근데 그게 연구들이 다 어디서 일어나냐? 연구실 안에서 나오는 데이터 값이죠. 자, 근데 우리가 넣는 엔진 오일은 한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어떠한 특정한 엔진에 들어가서 데이터로 뽑아져 나오는 걸로 성능이 판가름이 날 수 있을까요? 자, 노사장이 이 오일을 팔았어요. 자, 이 오일이 어떤 연구소에 들어가서 그들이 연구하는 엔진에 넣고 거기에 각종 테스트기를 물려놓고 온도 재고 뭐 재고 배출가스 뭐 재고 해서 이 오일이 좋다. 수치상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오일이 좋다. 자, 수치상 좋아요. 자, 근데 이 오일을 페라리에 넣었어. 페라리에 넣고 쐈어. 좋을까? 좋았어. 자, 이 오일을 근데 모닝에 넣었어. 살살 시내만 다녀. 좋을까? 자, 마이티 트럭에 넣었어. 봉고에 넣었어. 디젤 차에 넣었어. LPG에 넣었어. 가솔린 차에 넣었어. BMW M에 넣었어. RPM을 6000까지 올리고 막 쏘고 다녀. 아니면 1500 RPM에서 부하가 걸리는 상태에서 무부하 또는 막 이런 걸로 장거리 운전해. 모든 주행 특성이 달라요. 엔진이 받는 부하가 다르고 엔진이 내는 열 온도가 다르고 배기량이 다르고 힘이 다르고 마찰 저항 계수가 달라요.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 차를 운전하면서 직접 이 오일이 주는 필링을 느껴봤을까요? 내구성 테스트를 본인들이 직접 해봤을까요? 아니죠. 내가 오일 회사에서 20년 동안 연구를 했어. 근데 내가 페라리를 타고 8000rpm까지 쏘본 적이 있어? 내가 포르쉐를 타고 7000rpm까지 올려가면서 5분 이상 엔진을 가혹하게 조져본 적이 있어? 이 오일을 넣고? 그런 적이 없잖아. 항상 연구실에 앉아서 엔진이 돌아가는 기계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했잖아요. 근데 분석은 잘하겠죠. 밥만 먹고 한 짓이 그거니까.
근데 과연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저 차와 저 차와 저 차에서 이 오일이 내는 퍼포먼스를 직접 경험해보고 그거를 전달하거나 그걸로 오일을 평가해 본 적이 있냐 이거죠.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오일을 잘한다 하더라도 수치를 가지고 엔진 오일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막 뭐라 해서 그들이 어쩌고 저쩌고 또는 오일 현업에 지금 종사하시는 어떤 분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래 젓가락 아이싱이다 그러면서 알아서들 하세요. 아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나는 신경 안 쓸게요. 왜? 그들이 또 이론으로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 거 대응할 필요가 없거든. 왜냐면 나는 내 오일이 더 좋으니까. 그럼 내 오일보다 좋은 오일을 갖고 와 보시든가.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내 오일보다 좋은 거 갖고 와봐 내 앞에. 갖고 와서 얘기하라고. 갖고 오지는 않으면서 말은 존나 많아. 그럼 나는 그냥 족가락 마이싱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난요할 비즈니스 그냥 넌 네 갈 길 가라. 나는 그냥 내일 열심히 할게. 그 신경을 끄면 돼. 근데 이 말은 해주고 싶어요. 이 말은 내가 꼭 해주고 싶은 게 뭐냐. 자 그래 내가 오일에 대해서 엄청 잘 알아. 오일의 분석도 잘해. 모두 잘해. 그래서 노사장 오일이 안 좋아. 또는 어떤 오일이 좋아. 뭘 분석을 해. 자 근데 시장에서 파는 A, B, C, D, E, F, G 오일들이 있는데 이 오일은 뭐 몇 점이고 이 오일은 몇 점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지들이 막 신나게 떠들어. 그래 놓고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오일을 출시할게. 그러니까 내 오일을 믿고 사. 내가 이렇게 분석도 잘하고 이러니까 내 오일이 좋아 라고 오일을 이 사람이 딱 출시를 했어. 어떻게 출시를 했을까? 이 사람이 오일을 만들어요 직접? 오일을 어떻게 만들어?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오일을 만들어서 파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물론 뭐 돈 들여서 뭐 인허가 받고 뭐하고 해서 오일을 만들 수 있어. 근데 아까 내가 여기서 얘기했죠. 엔진 오일의 베이스 오일은 70에서 75%, 기어 오일의 베이스 오일은 95%, 미션 오일의 베이스 오일은 85%. 자, 여기 제가 붙여놨는데 오일을 제조해서 판매하려면 제가 노사장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합니다. 오일을 제조해서 판매하려면 프로덕션, 프로세서라고 있죠. 오일이 제조되는 과정이 있어요. 프로덕션, 프로세서라고 있는데 엔진 오일 아댑티브 서플라이어라고 해서 엔진 오일에 들어가는 첨가제, 엔진 오일에 첨가제가 들어가야 SN 등급, SP 등급, 뭐 C2, C3 등급 등을 받으려면 미국의 대형 회사들과 협회, 유럽의 협회들이 꽉 잡고 있는 얘네들의 회사 이름은 애프턴, 오로나이트, 인피니엄, 루브리졸이라는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회사들이 엔진 오일의 스펙에 대해서 기준점을 얘네들이 세웁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오일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 애프턴이나 오로나이트나 인피니엄이나 루브리졸에서 준하는 첨가물의 성분을 요 베이스 오일 외에 나머지의 성분을 얘네들이 기준을 내주고 있는 그 첨가제를 넣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인허가나 인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베이스 오일은 어떨 것 같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베이스 오일은 GS, 모빌, SK, 아집, 발보린, 모툴, 스모그 닥터, 캐스트롤, RR, 그 다음에 쉘, S오일, 뭐 펜조일, 토탈 이런 회사들 거를 써야 돼요. 이런 회사들의 이 루브리칸츠 그 저기를 섞어줘야 되고 그리고 베이스 오일은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는 첨가물을 만들어주는 회사예요, 얘네들이. 그리고 베이스 오일은 그룹 4기호와 그룹 1, 2, 3기호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룹 1, 2, 3기호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룹 1, 2, 3기호를 만드는 회사는 여기 보면 오로나이트 얘네가 쉐브론, SK, 엑슨모빌, S오일, GS, 쉘, 그 다음에 판타니아인가? 얘네 이름에 파타니아인가 뭔가 있고 코노코 필립스인가 뭔가 있어. 얘네들이 만들어주는 베이스 오일을 넣어서 그리고 루브리칸츠 매니팩처러라고 하는 첨가물을 만들어주는 회사 거를 섞어서 얘네 협회에서 기준을 받아야만
엔진 오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 틀을 바꿀 수 있다 없다? 기본 틀을 못 바꿔요. 자, 내가 오일에 대한 분석에 해박한 자료를 내고 시중에 파는 오일들을 막 분석을 하고 이건 뭐 좋다 이건 나쁘다 어쩌다 막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내가 오일을 잘하니까 내가 오일을 만들면 내 오일은 좋아. 근데 그 사람도 뭘 써야 돼? 이렇게밖에 못 만들어요. 지구상에서 엔진 오일을 만들어서 팔려면 이 틀 안에서는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 틀 안에서 벗어나면 C2, C3, SNAP 등급을 못 받아요. 팔 수가 없는 거야. 허가가 안 나는 거야. 그럼 내가 존나 떠들었어. 내가 오일 잘한다 그러고 내가 분석하고 뭐 했어. 근데 그 사람은 오일 어디서 만들 거야? 자기가 만들어? 자기가 어느 우리나라의 하청 공장에 줘서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공장에서 어떤 오일을 쓸 것 같아? 여기 나와 있어. 1, 2, 3기호를 취급하는 요 회사들의 제품을 써야 돼요. 노사장은 뭘 써? 그룹 4, PAO, 4기호가 들어가는 엑슨모빌, 노보스 4기호라고 여기 표시되어 있죠. 엑슨모빌과 쉐브론 필립스 거를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쓰는데 노사장의 오일은 요 그룹 4, PAO에 들어가는 엑슨모빌과 쉐브론 필립스의 오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모든 한국의 그룹 3기호 기술 최고라고 써 있죠. 여기서 오일을 갖다 써요. 그러면 오일을 만들 때 어떤 오일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오일을 잘하는 박사니까, 내가 오일 분석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만드는 오일이 좋을 것 같아. 지가 무슨 재주로 오일을 만들어? 못 만들어요. 오일 만드는 회사에다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 오일을 만들어주는 회사도 이 매뉴얼을 벗어나서는 오일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니 노사장이 옛날에 자동차 리뷰만 했는데 노사장이 어떻게 이렇게 오일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게 되고 오일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 테크니컬 기술 자문 워너반 베이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지금은 이태리에 있는 스모그 닥터라는 오일 회사의 기술 자문으로 기술 이사로 있는 사람인데 이분한테 제가 기술 자문을 받습니다. 자, 볼로냐에 있는 오일 연구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인데 볼로냐에는 뭐가 있어? 람보르기니의 연구센터, 페라리, 그리고 마세라티 등등의 회사들이 있는 동네예요. 오일에 대해서는 거의 뭐 끝장나는 동네인 거죠. 저분이 저한테 오일에 대한 자문과 뭐 이런 것들을 자료를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저분한테 제가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일에 대해서 자신 있게 빵빵 떠드는 거죠. 자, 오일은 아무나 뚝딱뚝딱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지가 조합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정해진 매뉴얼이 있어요. 그 매뉴얼의 틀을 벗어나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엔진 오일이 이만큼이 있어요. 누가 지네 엔진 오일은 다르다 뭐 어쩌다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베이스 오일 75%는 SK 거든 GS 거든 SO일 거든 그 중에서 등급이 있겠죠. 2등급이냐 3등급이냐 4등급이냐 어차피 얘네들은 다 3기호를 쓴단 말이에요. 3기호에서 등급이 정해진 걸 딱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25%, 20 한 3% 가까이를 정해져 있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루브리칸츠 매니팩처러를 공급하는 첨가제를 넣어야 돼요. 이만큼을 넣어야 돼요. 자, 마지막 2%나 1%를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목표치에 두는 어떤 미세한 첨가제를 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오일이 다르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그거 갖고는 오일의 전체 성능을 바꿀 수는 없다라는 거죠. 맛만 살짝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오일의 성능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 놓고 자기네들이 만든 오일이 좋다 어쩌다 떠드니까 내가 볼 때는 네가 만든 오일이나 네가 만든 오일이나 저 오일이나 다 똑같다라는 거죠. 왜? 어차피 95% 이상은 어차피 매뉴얼대로 가야 되니까. 자, 이제 다시 여기까지는 노사장의 자랑을 좀 한 거고 다시 일반적으로 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일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미션 오일부터 얘기를 할게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엔진 오일과 미션 오일과 디퍼렌셜 오일들은
70% 이상이 똑같아요. 섞어도 당장은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근데 내려고 하는 목표치나 여기서 내야 되는 성분에 대한 케미컬들이 다르기 때문에 넣고 계속 주행을 하면 그때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넣었을 때 엔진 오일을 미션에다 넣으면은 시동을 걸었을 때 우웅 하고 미션이 울기도 하고 아니면 울진 않는데 너무 물러서 맹탕 치는 기분도 나고요. 근데 그렇다고 당장 망가지진 않아요. 바로 오일을 빼면 됩니다. 어차피 베이스 오일은 거의 같아요. 자, 그러면 미션 오일부터 얘기할게요. 미션 오일은 고점도와 저점도로 세팅이 나눠져요. 자, 왜 고점도와 저점도로 나눠지냐면 벤츠 미션 오일을 예를 들면 돼요. 벤츠의 9단 미션이 내가 1, 2단, 3단에서 변속 할 때 튄다 어쩐다 막 맨날 내가 까잖아요. 병신 미션이다. 미국차 미션들이 병신이다. 뭐다. 똑똑하지 않다 막 얘기하는데 왜 벤츠 미션을 짱치라고 하냐면 H점도 HTS에서 높은 점도에서 9G 트로닉스 미션의 목표 H 점도는 4.5의 HTHS 고열 점도 지수를 점도 지수 점수를 갖고 있어요. 근데 보통의 일반적인 레귤러한 미션들은 H 점도를 5.2의 목표치가 약간 높아요. 그러니까 점도가 조금 더 걸쭉한 거죠. 걸쭉해서 온도가 올라갔을 때 미션이 물러지는 점수가 되게 높은 거죠. 잘 버티는 거예요. 자, 그럼 벤츠는 왜 H 점도를 이렇게 낮게 세팅을 했느냐? 9단 미션이고 단수가 많죠. 벤츠가 고급차니까 부드럽게 가야 돼. 그러니까 1, 2단에서 살짝 미션이 튀는 거는 기술적으로든 뭐든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하는 거고 미션 오일의 고점도를 점도 지수를 낮춰가지고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가게 하려고 한 거예요. 부드럽게.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연비도 더 잘 나와요. 그러니까 벤츠는 자기네들의 자동차의 목표 지향점이 부드럽게 가는 거니까 미션 오일의 점도를 일부러 내려버린 거예요. 고점도를. 고점도를 내리면 세팅하기도 더 쉬워집니다. 원래 벤츠들이 옛날에 5단 이상의 5단 이하의 미션을 썼을 때는 벤츠도 미션 오일의 점도가 높았어요. 근데 단수가 많아지면서 얘네가 연비도 잘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이걸 내려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점도를 내리거나 점도를 올릴 때는 두 가지 항목을 봐야 돼요. 일반적으로 지금 그냥 저온 상태나 일반 상태에서의 이 점도와 열받았을 때의 점도가 있어요. 일반 상태에서 점도가 만약에 너무 묽거나 너무나 되면 바로 티가 나고 연비나 모든 것들에 영향이 있어서 모든 오일들이 일반적인 상태에서의 점도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냥 사람이 좀 느낄 수 있을 정도도 뭐 좀 되네 이런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고요. 기어가 할 때는. 대신에 열이 받았을 때 내는 비스코스 인덱스의 HTS 고열에서의 점도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자, 그러면 미션이 달리게 되면 열을 받은 미션 오일이 110도까지 120도까지도 올라가요. 평상시에도 보통 80도에서 90도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자, 뜨겁단 말이에요. 이 뜨거운 상태에서 고점도냐 저점도냐를 가지고 미션 오일의 성능이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마찰 계수가 너무 부드러워도 안 되고 너무 뻑뻑해도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얘네가 만약에 디퍼렌셜처럼 안에서 그냥 기어만 도는 거면 미션 오일이 점도가 그냥 한 방향으로 가도 돼요. 근데 미션 오일은 왜 그렇게 가면 안 되냐면 미션에 있는 유성 기어들이 돌아가는 거에 대한 기어에 대한 점도도 필요한데 기어가 또 열받았을 때 고점도도 그러니까 열받았을 때 고온에서의 점도도 필요한데 토크 컨버터는 유체 압력이란 말이에요. 토크 컨버터의 바람 계비가 돌아서 오일의 압력으로 힘이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슬립을 유지하고 그 안에 락업 클러치는 클러치 다판으로 붙는 거란 말이에요. 얘네들은 오일이 계속 미끄러워 버리면 힘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미션 오일은 약간 독특한 세팅이 필요해요. 기어가 돌아서 기어 오일의 점도와 기어 오일의 특성이 필요한데 거기에 플러스 밸브 바디가 움직일 때는 우리 포크레인 이렇게 움직이듯이 유압으로 피스톤을 밀어주는 유압의 힘이 전달되는 특징도 갖고 있어야 되면서 토크 컨버터나 더블 클러치의 다판 클러치가 붙고 떨어지고 토크 컨버터가 유체 힘을 전달할 때 마찰 저항 계수에 힘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나 부드러워 버리면 이 힘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체 힘을 전달하기 위한 끈끈함이 또 필요해요. 그리고 기어가 돌 때 필요한 부드러움이 필요해요. 요 두 개를 가지고 토크 컨버터의 유체 압력 형성 값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윤활성 외에 슬립 형성에 대한 적정 점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미션 오일은. 그래서 미션 오일이 약간 기술이 필요해요. 근데 미션 오일은 제조사들이 미션 오일이 양도 많고 워낙 많은 차를 파니까 미션 오일을 무조건 고급 사양으로 가기엔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으로만 미션 오일을 딱 세팅을 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순정 오일들은 대부분 다 그래. ZF의 순정 오일도 그래요. 일반적인 대응값에만 딱 목표치를 두고 만들어요. 자, 근데 사람들이 노보스 글라츠 거 갤브, 노보스 글라츠 거 ROT 미션 오일을 넣었더니 미션 느낌이 다르대. 너무 좋대. 루 선생님, 엔진 오일은 좋은 걸 알겠는데 왜 노보스 글라츠 미션 오일을 넣으면 미션 느낌이 이렇게 좋아지죠? 왜 그러냐면, 자, 윤활성 외에 슬립 형성에 대한 적정 점도가 필요해. 이 적정 점도를 위해서 점도를 살짝 우리가 올렸어요. 근데 이 점도를 살짝 올리면 미션 오일이 뻑뻑해질 수 있죠. 미션 오일이 뻑뻑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반대로 얘기했어. 우리는 미션이 돌아갈 때 부드러움을 위해서 전체적인 점도 값을 살짝 내리는 거예요. 부드럽게. 그러면 살짝 내리면 벤츠가 쓰는 것처럼 점도가 내려가게 되면 부드럽기만 하고 고온에서 버티는 능력이 떨어지고 이 적정 점도, 슬립 현상, 토크 컨버터라든가 다판 클러치의 윤활성 외 슬립 형성에 대한 적정 점도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를 우리는 뭘로 보완을 했느냐? PAO를 든 거예요. PAO 함량을 늘려서 일반적인 점도는 내려서 미션이 돌아가는 부드러움을 갖게 하고 일반 점도를 내리니까 고온이라든가 슬립에서 필요한 적정 점도가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벤츠가 쓰는 저온 점도 오일처럼 대신에 PAO를 넣어서 PAO는 자체가 끈적거린단 말이에요. 사기우기 때문에. 걔를 넣어서 적정 점도를 만들 수 있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션 오일도 안에 성분이 비싼 거예요. 노보스 글라츠는 괜히 오일이 좋은 게 아니에요. 뭐 첨가제를 넣어서 장난으로 뻥튀기로 단순간에 어떤 플라시보 효과나 넣었을 때 극적으로 그냥 운전자가 느끼는 일시적인 체감만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오일이 아니고 재료를 좋은 걸 넣은 거예요. 그냥 재료를. 이 재료를 넣어서 전체적인 부드러움은 전체 점도를 내리고 전체 점도를 내려서 생기는 문제점을 PAO로 극복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션 오일이 작동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해놓은 거고, 그래서 우리는 미션 오일이 BMW 거 따로, ZF 거 따로, 벤츠 9G 트로닉스 미션 거 따로, 한국 차나 미국 차나 일본 차가 들어가는 ROT 미션 오일이 따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DCT와 CVT 오일이 곧 나오는데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고 지금 저희가 자본력이 그렇게 좋진 않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일을 공급해주는 나인서클이나 스모그 닥터나 이런 우리 협력회사들이 요새 불경기이기 때문에 오일 생산에 오일 연구 개발에 많은 돈을 지금 투자할 수가 없어요. 리스크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나오고 있는데 DCT 미션은 기어 오일에서 조금 더 저점도로 세팅을 하면 돼요. 여기 기어 들어가는 오일에서 조금만 점도를 내리면 DCT 미션에서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VT는 메탈 체인이 도는데 얘가 열이 엄청 높아요. 그리고 마찰 저항값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CVT는 무조건 전용 오일을 쓰는데 CVT는 진짜 오일을 빨리 갈아야 돼요. CVT는 오일의 오염도가 엄청 심각하게 빨리 됩니다. 그래서 CVT 미션은 오일 교환 주기를 굉장히 빨리 해야 돼요. 그래야 10만이 넘어서도 15만이 넘어서도 미션 컨디션이 아주 좋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위에 CVT 미션이 장착된 차를 타는 오너가 있거나 여러분의 차가 지금 CVT 미션이라면 CVT 미션 오일은 진짜 빨리 갈아야 됩니다. 저는 사실 3만 킬로마다 갈으라고 권장을 해주고 싶은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D4 오일에 가서 어떤 그 뭐 셰프인지 뭐 치프인지 뭔가 뭐 그런 쪽에 뭐 있는 사람이 디퍼렌셜 오일이 뭐 500도인가 뭐 300도가 넘는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디퍼렌셜 오일이 만약에 500도까지 올라간다 주행 중에 닭 튀깁니까? 예? 디퍼렌셜 케이스 안에서 무슨 닭 튀겨요? 후라이드 닭 튀기는 거예요?
500도까지 올라가면 오일이 펄펄 끓죠. 난리 나는 거죠. 보통 이 트랜스퍼 케이스 안에 후준에서 약간 고성능 차들이 엄청나게 쌌을 때는 280도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어요. 300도가 넘는 상황은 거의 발생되진 않고 280도까지도 올라가고 하는데 대부분은 170도에서 220도 사이를 디퍼렌셜 오일 안에 온도가 올라가는데 굉장히 뜨거운 거죠. 엄청 뜨거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살살 다니면 이렇게 온도가 많이 안 올라가요. 살살 다니면 120도, 130도 이렇게 가는데 자, 디퍼렌셜 오일은 왜 자주 갈아야 되냐면 디퍼렌셜 오일은요. 일단 냉각이 안 돼요. 그냥 이 쇳덩어리 안에 알루미늄 케이스 안이나 주철 덩어리 안에 딱 갇혀 있어요. 양이 적어요. 거기다가 동력 전달 과정이 복잡하죠. 디퍼렌셜 오일은 여기서 드라이브 프로펠러 샤프트가 와서 여기에 베벨 기어가 있고 90도로 꺾어져서 링 기어가 걸리고 그 안에 베벨 기어들이 또 있고 막 베어링이 있고 여기 와서 90도로 꺾어지고 좁은 공간에 갇혀 있고 엄청나게 여기서 열이 나니까 꺾어지는 것과 안쪽에서의 베벨 기어가 또 따로 돌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온도의 이 상승폭이 엄청 가파르게 올라가요. 그리고 오일의 전체 양이 작기 때문에 전체 양이 작으니까 오염도도 많아져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스트레스 지수가 높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극압제를 첨가합니다. EP라고 하는데 익스트림 프레셔라고 해서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오일의 윤활이 유지될 수 있는 극압제가 첨가가 되는데 그 극압제가 환과 염소 계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디퍼렌셜 오일 오래 안 간 차들 이거 딱 뜯잖아요. 오일 빼면 냄새가 엄청 역하게 나요. 그게 이 황냄새예요. 황냄새. 근데 이 극압제를 많이 넣게 되면 황과 염소 계열의 이 성분들이 많아지게 되면 윤활과 코팅이 돼갖고 부드럽게 돌아가는 데는 기가 막힙니다. 요거를 엔진 오일에다 딱 섞어서 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엔진이 기가 막히게 부드럽게 고성능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럼 노 사장님 극압제를 황과 염소를 엔진 오일에 섞어 넣어갖고 하면 되는 거야. 이거 갖고 장난질한 첨가제 회사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저거를 조금 넣고 이걸 넣으면 우리 엔진 성능이 끝장납니다. 어쩝니다. 근데 걔네들이 문제가 될 만큼을 많이 넣진 않았는데 황과 염소가 엔진 오일에 섞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배출가스에 문제가 생겨요. 머플러에 물이 많이 생기게 되고 이 황과 염소가 O2와 만나게 되고 엔진이 연소를 하는 과정에서 산소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O2가? 얘네들이랑 섞이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서 촉매 다 태워버리고 머플러 빵꾸 나고 피스톤 곰보처럼 막 버섯 피어나고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이 이 갇혀 있고 얘네 이 디퍼렌셜 케이스는 산소랑 만날 일이 없잖아요. 안에서 다 밀폐된 공간에서 도니까 이 극압제를 첨가를 해서 이 복잡한 상황에서 얘네들이 버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건데 사실은 그 극압제라는 게 그렇게 큰 적이는 아니고 황과 염소 계열의 성분들인데 얘네들이 들어가서 이 디퍼렌셜 오일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데 얘네가 열이 너무나 높게 나기 때문에 열이 많이 나고 이러면 황과 염소 계열이 이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독성을 띠게 되고 냄새가 심하게 나게 되고 그러면서 얘네가 디퍼렌셜 오일은요 부드럽기도 해야 되지만 얘네들이 코너를 돌 때나 어쩔 때 보면 미션 오일과 마찬가지예요. 일정한 점도 유지도 해줘야 돼요. 일정한 점도 유지를 해줘야 좌우 바퀴가 너무 따로 놀아도 안 되거든요. 일정한 점도 유지도 해주되 부드러움도 가져야 돼요. 근데 이 황과 염소가 만약에 깨지게 되고 오염이 되게 되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 주행의 느낌이 안 좋아져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 차가 쭉 달릴 때 누구 차 탔더니 이 새끼 차는 존나 미끄러지듯이 나가는데 내 차는 왜 나가는 느낌이 뭔가 조금 좀 껄쩍지근한데 엔진 오일을 안 갈아서 그런가? 미션 오일을 안 갈아서 그런가? 그것도 있지만 디퍼렌셜의 오염 때문에 그래. 디퍼렌셜의 오염은 뭘로 되느냐? 열을 많이 받게 됐을 때. 그러니까 내가 팁을 줄게요. 내가 만약에 운전을 엄청 살살해. 동네에서 살살 다니고 급가속도 안 하고 빨리도 안 달리고 그냥 규정 속도로 올림픽대로 같은 데서도 그냥 느긋하게 달리고 이런 사람들은 10만 킬로 탈 때까지 디퍼렌셜 오일 안 갈아도 됩니다. 내가 장담할게요. 10만 킬로 탈 때까지 안 갈고 와서 여기서 딱 따잖아요. 오일 쭉 빼도 냄새 별로 안 나요.
근데 쏘는 사람들은 10,000km만 타도 냄새가 확 나요. 그리고 색깔이 금방 변해 있습니다. 이 극압제로 들어갔던 것들이 금방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내 자랑. 노보스 글라츠 규효율 75W90 넣으니까 주행 느낌이 완전 다른데 노 사장님 거 왜 그래요? 뭐가 달라요? 베이스 오일이 내 건 좋잖아요. 근데 이 베이스 오일이 좋아봤자 아무리 좋아봤던들 디포일 안에서 버틸 수는 없어요. 얘로 갖고는 버틸 수가 없어요. 워낙 밀폐되어 있고 워낙 온도가 높게 올라가니까. 대신에 노보스 글라츠의 기어오일은 뭐가 좋냐? LSD. 노보스 글라츠 기어오일의 장점은 LSD 첨가제가 들어가요. 부드러움이 있는데 어느 정도의 이 끈끈함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성분이 추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이스 오일이 기본적으로 좋아졌는데 노보스 글라츠의 기어오일도 느낌이 더 부드럽고 우리 거 기어오일 넣고 후륜차들이 코너를 돌면 꼭 LSD가 달린 차처럼 뭔가 뒷차축이 연결돼서 도는 느낌을 맞아요. LSD 첨가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근데 우리 노보스 글라츠의 기어오일도 수명은 짧아요. 방법이 없어요. 어떤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첨가물은 우리가 넣어서 만든 건 맞는데 베이스 오일을 더 좋은 것도 넣어서 만든 건 맞는데 살살 타는 사람들한테는 오일도 너무 좋고 뭐 느낌도 좋고 수명도 오래 쓰겠지만 쏘는 사람들이나 고출력 차량들은 디퍼렌셜 오일은 답이 없어요. 빨리 가는 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근데 제조사나 어떤 데서도 이거를 알려주질 않아. 왜? 망가지든지 말든지 뭐 느낌이 나빠지든지 막 관심이 없는 거. 왜? 티가 안 나니까. 이건 일반인들이 어떻게 오염이 됐나 재볼 수도 없어. 어떻게 집에서 할 수도 없어. 끓는 순간 다 빠지니까. 근데 사실은 디퍼렌셜 오일이 되게 중요했던 거죠. 나도 몰랐어요. 나는 예전에 내가 이걸 하기 전에 또는 내가 오일을 이렇게 주도적으로 팔기 전에는 나는 내 차 엔진 오일 한 번도 교환한 적 없어요. 한 번도 안 가. 아예 디퍼렌셜 오일 한 번도 간 적 몰랐으니까. 나도 몰라서 안 갈았었어요. 나 옛날에 아무도 나한테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디퍼렌셜의 오일의 중요성을 아무도 나한테 알려준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해보니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출력 차를 타거나 고성능 차를 타거나 내가 평상시에 좀 쏘고 다닌다라고 하면 다른 오일도 중요하지만 디퍼렌셜 오일은 진짜 자주 갈아야 되는 오일입니다. 되게 자주 갈아야 차의 전반적인 주행 느낌도 그렇고 주행 성능도 그렇고 여러 가지에서 많은, 그렇게 비싸지도 않잖아요. 많은 장점을 주는 게 디퍼렌셜 오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브레이크 오일. 아까 어떤 분이 브레이크 오일 그거 안 갈아도 됩니다. 근데 브레이크 오일은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끊는 점하고 유동점을 보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도트3 유동점이 1500이에요. 도트4 유동점이 2000입니다. 자, 도트4가 그러면 더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유동점이 낮아야 온도가 내려갔을 때나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전달되는 힘이 훨씬 더 전달이 잘 돼요. 유동점이 낮아야 돼요. 근데 유동점이 낮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유동점을 낮추면 끊는 온도가 빨라져요. 브레이크를 세게 밟으면 캘리퍼가 패드를 밀어서 디스크를 딱 잡을 때 여기서 엄청나게 열이 생겨요. 그러면 이 열은 캘리퍼를 통해서 캘리퍼 안으로 들어와 있는 오일을 끓게 만들어요. 자, 오일이 끓면 어떻게 되죠? 기포가 생기죠. 수분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자, 오일 안에 수분이 생겼어요. 브레이크 오일이 오염이 막 끓기 시작하면 오일의 성분이 변하죠. 제가 아까 여기서도 얘기했잖아요. 고온으로 계속 가면 오일의 성분이 변해요. 독성을 띠게 되고. 그럼 오일이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퍼포먼스를 못 내게 됩니다. 지가 낼 수 있는 성능치가 오일의 성분이 독해지고 오염이 되면서 지가 낼 수 있는 성능 폭이 변하는 거예요. 자, 도트3가 도트4보다 유동점이 낮아요. 사람들은 도트4가 무조건 좋은 줄 아는데 아니에요. 장단점이 있어요. 도트3는 옛날 건데 유동점이 낮아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전달되는 힘이 훨씬 더 즉각적으로 브레이크 패드 쪽으로 전달이 빠르게 됩니다. 근데 끊는 온도가 빨라요. 오일이 빨리 오염이 되고 오일의 내구성이 약한 거예요. 그걸 보완해서 나온 게 도트4란 말이에요.
유동점은 조금 떨어지지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전달되는 힘이나 담력이라든가 느낌은 좀 떨어지지만 대신 끊는 점에서 버티는 게 세지니까 브레이크에게 내구성이 올라가고 뭐 여름이 됐던 극한으로 탔을 때 브레이크 오일이 덜 오염되니까 안전하게 탈 수가 있어. 근데 제동 성능이 뭔가 약해지는 거죠. 근데 그 제동 성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도트4를 써요. 그럼 사람들이 노 사장님 브레이크 오일 도트4던데? 그럼 안 좋은 거네? 내가 그렇게 허술한 사람이 아니잖아. 노 사장의 브레이크 오일은 도트4 클래스 6예요. 뒤에 클래스 6가 붙어요. 왜 클래스 6가 붙냐? 끊는 점에 버티는 거는 도트4랑 똑같은 능력치를 갖고 있는데 유동점이 800입니다. 러시아 애들의 시베리아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 곳에서 브레이크가 얼지 않고 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개발된 브레이크 핵이에요. 그래서 유동점이 800이에요. 도트3의 절반밖에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거 오일을 넣으면 브레이크 오일을 딱 교환하고 사람들이 나가면 뭐라 그래? 브레이크 딱 밟자마자 나한테 전화하지. 선생님 씨발 이거 너무 장난 아닙니까 이거? 브레이크가 장난 없는데요? 브레이크가 장난 없다 그래요. 자, 보통은 우리가 브레이크 오일을 갈러가면 어떡합니까? 여기 브레이크 페달이 있죠. 페달 앞에 그 부스터 있잖아요. 하이드로백. 하이드로백 앞에 오페라 실린더 있죠. 텐덤 마스터 실린더. 요 위에 리저브 탱크가 있어요. 여기 오일을 주사기를 빼고 여기다 오일을 넣죠. 발로 몇 번 밟아요. 조금 가고 몇 번 빼요. 그리고 조금 더 넣고 해서 오일 그냥 끝내요. 자, 여기서부터 이 라인으로 처음에는 ABS 모듈로 먼저 가죠. 여기서 라인이 크게. ABS 모듈에서 각 네 바퀴로 브레이크 오일이 이렇게 파이프를 통해서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이 전체 그리고 이 캘리퍼 안에도 오일 양이 좀 들어가 있죠. 캘리퍼 안에 피스톤이 있으니까 오일을 전체 다 갈지 못해요. 오염되고 수분 함량이 높고 등급이 낮은 도트3의 브레이크 오일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브레이크 오일을 갈게 되면 100% 교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노보스 우리 와보신 분들 여기서 갈아보신 분들 알죠? 우린 여기다가 딱 이거 열고 기계를 걸어요. 그리고 각 바퀴에 에어백이 작업에 있는 코크를 다 열어서 오일의 압력을 걸어서 도트4 클래스 6 오일 새 거를 넣고 새 오일부터 여기서 쫙 밀고 나가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 여기 있는 걸 다 밀고 여기를 다 밀고 캘리퍼 안에 피스톤에 있는 것까지 싹 다 밀고 나가면 그때서 여기를 다 잠깁니다. 그러면 도트4 클래스 6가 이 안을 다 청소하고 기존의 오일들을 다 밀어내고 싹 끝난 상태에서 여기 끝부터 여기 끝까지를 새 오일로 다시 다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이 걸립니다. 노보스 게러지에 와서 브레이크 오일을 가면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저거는 절대 우리가 서둘러서 작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나가면 어떻게 돼? 유동점이 800이니까 전달되는 부드러움이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거 브레이크 오일을 여기서 교환을 하고 나가면 브레이크를 밟자마자 사람들이 와 씨발 제동력 미쳤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잘난 척 많이 하죠. 왜냐?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오일을 출시한 거고 이렇게 단단히 준비하고 노보스 게러지에서 오일을 교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누가 어떤 사람들이 노보스 글라츠 오일을 까고 봐도 내가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야. 그러든지 말든지 씨발 것들 이러면서 아무리 악성 댓글을 달고 나를 폄하해도 내가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이유는 뭐냐? 정말 오일이 좋거든요. 정말 오일이 좋아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작업을 정말 꼼꼼히 하거든요. 자, 아까 엔진 오일 얘기한 거 부연 설명을 하자면 엔진 오일은 이렇게 기후가 표시가 돼 있고 그룹이 딱 나눠져 있어요. 사람들이 노 사장의 엔진 오일은 C2, C3, 뭐 A7, A5, AC, EA 등급, API 등급이 다른 오일에 비해 좋지 않은데? 왜 그래요? 내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엔진 오일은 자, 이게 최근이에요. 마모도, 피스톤에 관련된 거, 끓음 농축, 그 다음에 침전율, 그 다음에 윤활 작용 이런 점수가 있는데 과거에 옛날에
규제치가 거의 없었던 오일들이 내는 성능표 보세요. 그리고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오일이에요. 여기가 많아졌어요. 여기가 많아지면서 규제 등급을 다 내포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냐? 후처리 호환성, 연비, 그 다음에 산화되는 거에 대한 산화 농축, 산화적 농축 이런 거예요. 오일의 성능과는 전혀 상관없는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요게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등급이 다른 거야. 등급이 좀 낮아도 이쪽 진짜로 오일이 내야 되는 성능들이 이쪽이거든요. 이쪽은 과거나 지금이나 그렇게 큰 변화가 없어요. 다 비슷해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오일들은 이쪽 부분에 점수가 많아지면서 이게 가장 최근 거예요. 이거 봐. 등급이 쫙 다 모든 등급을 다 충족을 하는 거예요. 왜? 배출가스나 산화, 그름 등에 관련된 것들이 추가가 되면서 등급의 표시가 많아진 거예요. 사람들이 노사장의 오일은 뭐 API 등급에 뭐가 적다. 그러니까 오일이 싸구려다. 오일이 등급이 안 좋다. 아니라고 내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등급 규제는 환경 규제와 뭐 그름이나 이런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것들에 관련된 것들에 첨가물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그 규제치를 충족을 하나 안 하는데, 그럼 노사장도 그 첨가제를 넣어서 그 규제치를 만족하는 오일을 만들지 그래요. 근데 성능이 좋은 오일들, 여러분 그 모출의 뭐 300V나 이런 고성능 오일들은 규제치를 별로 못 갖고 있어요. 왜냐? 고성능의 오일들은 넣을 수 있는 첨가제가 한정돼 있어요. 많은 첨가제를 넣게 되면 고성능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성능 오일들은 관련 규제 등급치를 몇 개 못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아까 얘기했던 루브리칸츠 매뉴팩처러에서 이쪽에 오일 아답티브 서플라이어를 같이 협회에서 인증을 받을 때 고성능의 오일들에 대해서는 아주 비싼 재료를 쓰고 고성능이 내는 오일들은 일반적인 오일에 넣는 첨가제를 안 넣어요. 그러면 고성능을 내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성능에 맞는 첨가제를 이 협회나 이런 대형 회사들이 만드는 게 딱 한정돼 있어요. 그거를 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뭐 C2, C3, A5, SM 모든 등급을 다 충족을 못해요. 근데 그걸 충족을 못했다고 오일이 안 좋냐?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얘기했잖아요. 과거 4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등급의 변화에 상관없이 오일이 내는 성능들은 지표는 다 똑같아요. 변화가 거의 없어요. 배출가스 규정에 관련된 것들만 그 첨가물이 넣으면서 추가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일은 뭘 보면 아니야. 베이스 오일이 뭔지만을 보면 되는 거야. 무슨 뭘 첨가제를 넣었다 다 필요 없다니까. 베이스 오일, 기본빵. 왜냐 기본빵이 75% 80%니까. 전체잖아요. 전체 거의 전체 거의 뭐 한 5분의 4 이상이잖아. 전체잖아. 전체 오일을 뭘 썼느냐가 오일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 오일 박사가 만들었네 무슨 회사에 다 필요 없다니까. 어차피 오일 만드는 건 똑같아요. 개인이 못 만들어. 내가 당장 오일 회사 브랜드 새로 돼서 만들었어. 어디다 만들어? 포항이나 어디 가서 거기 우리나라 저 3군 브랜드든 뭐 2.5군이든 거기다 대고 의뢰해서 거기서 만들어야지. 딴 데서 못 만들어요. 여러분들 내가 직접 경험했잖아. 작년에 여름에 저 카타민이랑 같이 오일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CTM 오일 만들었죠. 제가 그 오일 왜 안 팔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알잖아. 나 CTM 오일 개발해서 내가 개발한 거는 카타민에서 개발했잖아요. 그 CTM 오일 내가 시제품까지 갖고 나왔잖아. 그리고 그거 갖고 박 팀장 차, 내 차, 민성이 차 넣고 막 테스트 했잖아. 근데 내가 그 오일 왜 안 팔았어요? 오일을 생산까지 했어요. 근데 내가 그 오일을 뒤집었어. 왜 안 팔았어? 내가 이거 처음 말하잖아요. 내가 그 오일 왜 안 팔았어? 내가 그 오일을 안 팔면서 카타민과도 사이가 약간 소원해졌어요. 그 오일을 안 팔자고 결정한 건 나예요. 왜 내가 그 오일을 안 팔았는지 알아요? 오일의 생산 과정을 내가 다 후다를 깠어요. 내가 지금 말한 대로 된 거예요. 지방에 있는 공장에서 그냥 일반 오일로 일반적인 베이스 오일에 일반적인 첨가제를 넣고 만들어. 왜? 그거 외에는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 카타민 조금 섞은 거예요. 물론 카타민이 좋죠. 섞어서 카타민의 효과는 나지만 베이스 오일이 그렇다고 변해요? 안 변하잖아요. 내가 도대체 이 오일을 좋은 오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오일을 안 팔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우리 쇼핑몰에 가장 높은 매출을 내고 가장 많은 이익을 줘서 그 돈으로 회사가 유지가 되는데 나는 그거를 저버리고 포기하면서까지 나는 이 오일을 소비자한테 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 그때 우리 회사 휘청했습니다. 카타민 대표님한테 서운하단 말도 들었고요. 하지만 나는 그 오일을 팔 수가 없었어요. 왜? 내가 지금 말한 대로 일반적인 생산 공법으로 일반적인 그냥 그저 그런 오일로 어떤 회사들이 다 쓰는 그냥 일반 오일로 만들어진 오일에 카타민이 들어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오일이라고 내가 말을 해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판매를 포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내가 회사가 급격하게 힘들어졌던 거죠. 그러다가 다시 나인서클 대표님을 만나고 스모그 닥터 대표와 연결이 되고 뭐하고 하면서 독일의 베놀사로부터 라이센스를 받고 좋은 오일을 갖고 와서 성분 테스트를 하고 차에 넣고 실험을 하고 다 했더니 이거다. 이건 진짜 좋은 오일. 근데 그때 문제점 뭐였냐? 오일을 리터당 4만 원에 팔아야 됐던 거예요. 그래야 팔고 나도 돈이 두둑히 남고 독일에서 공급하는 베놀사도 재미 보고. 근데 내가 그거를 다 빼버린 거죠. 마진 3만 원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쪽도 팔고 얼마 안 남고 나도 진짜 조금 남고 대신에 나는 좋은 오일을 대한민국의 자동차 오일 오너들한테 공급을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노보스 글라츠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제서야 진실을 밝히네요. 저 이렇게 정직하게, 저 이렇게 자동차 진짜 좋아하고 이렇게 자동차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튜버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지루하고 긴 시간인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로 가겠습니다.